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제목 한번 보시죠. 내신 4등급 정시 인솔 가능하냐? 물론 내신이랑 상관없이 수능만 잘 보면 갈 수 있는 게 정시 전형인 거 맞죠? 근데 일반고에서 내신 4, 5등급 맞았다라는 얘기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보긴 조금 어려운 등급이지 않습니까? 또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에 대한 조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내가 계속 했는데 4등급이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으나 보통 이런 경우 있죠? 1학년 때 좀 놀다가 공부해야지 하다가 뒤통수를 맞고 2학년 올라와서 또는 3학년 올라갈 때쯤 돼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뒤늦게 이걸 좀 챙기다 보니 막 1학년 때 내신 6등급 깔려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죠. 이런 경우 나 그래도 우리 엄마가 서울만 가라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를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라는 정도의 플랜 A라고 B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냐, 서울에 있는 우리 광명상가 라인이죠. 명지대, 상명대에서 전형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라고는 적었는데 누가 더 낫나라기보다는 이 두 학교는 전형 설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 정도를 노리고 한번 고3 전략을 세워보는 건 어떠냐 해서 특징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 인원인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정시 위주니까 3,000명 뽑고 2,900명 뽑고 막 되어 있습니다. 네, 정시에서는 한 800명, 780명에서 명지대 경우는 이 정도 라인으로 모집을 했었고, 상명대 경우는 인원이 좀 적어 보이는데 왜냐? 명지대는 캠퍼스가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 근데 서울하고 용인이다 그러면 왠지 그래도 용인까지는 좀 좋아, 수도권이 이제 묶어주자라는 거고, 상명대 같은 경우 캠퍼스가 천안으로 가 있죠. 천안을 한 덩어리를 묶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서울 캠만 자리를 조사했고, 용인 캠은 이따가 100분위에도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고는 좀 하시면 됩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명대는 한 500명 선에서 모집을 해왔습니다. 정시 끝났죠. 원서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2024년도, 즉 이제 올해 고3이 되는 친구들 기준으로 두 학교를 비교하자면 한 780명, 그 다음에 470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인원 비교를 하는데 여긴 좀 중요하죠. 두 학교의 가장 커다란 특징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일단 수능 100%, 내신 필요 없다. 내가 학생부가 전자공학과 기준이 되지, 생명공학과 써도 되나요? 그딴 건 상관없다. 점수만 맞춰서 쓰는데, 그래도 정시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가장 부담이 되는 과목은 당연히 수학인데 수학을 빼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외적인 옵션을 보면 바로 이 녀석입니다. 탐구입니다. 탐구. 자, 여러분들 탐구 두 과목을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학교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탐구를 한 과목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내가 이과인데 그동안 공부를 안 했네? 이제 와서 물리학을 공부하자니 부담스럽네? 사탐 보셔도 됩니다. 물론 가중치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기는 10% 때려주고 상명대는 5% 때려주죠. 내가 그래도 생명일 지학 같은 거 한 과목 정도는 비볐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또는 2학기 때 공부 좀 해놨다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좋아, 5% 따윈 버리고 내가 사탐 볼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학도 물론 이과는 기하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교들이 많았으나 이 학교는 통계해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부담을 많이 줄여놨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왜 서울에 있는 학교 비슷하지 않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위 라인이 뭐죠?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 꼭 댓글에 이런 걸 달리는데, 편의상 저희가 이 밴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지 광명상가의 순서를 신뢰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자, 광명상가 바로 윗 라인이 뭐냐면 국숭세단 라인이죠. 국숭세단 같은 경우는 탐구 한 과목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수시에서 최저는 한 과목이 맞습니다. 근데 정시에서 수능으로 뽑는 정원은 전부 다 두 과목을 봅니다. 이 경우는 물화생지 중에서 두 과목 공부하는 거랑 한 과목 공부하는 건 부담감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수능 반영 비율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20% 들어가고 이과는 수학을 좀 잘 봐라. 이 정도의 컨셉이죠. 탐구는 한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탐구 한 과목, 명진 10%, 상명 5% 가산점 있다는 얘기했고, 수능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 선택 없고 상명만 가산점 있고 명진은 이과는 용인캠에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영어 반영 비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능에서 영어 반영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 수학은 1등급을 맞아도 96입니다. 내가 2등급을 맞았다. 그러면 몇이 되죠? 89가 되죠. 3등급을 맞았어. 70%대로 내려갑니다. 근데 영어는, 자, 명지대를 보겠습니다. 3등급을 맞아도 96입니다. 상명대는
4등급을 맞아도 94점을 때려주죠. 물론 여기 보시면 5등급부터는 좀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죠. 자, 파란색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놨는데 98, 96. 그러니까 명지대는 야 3등급 안에만 들면 영어로 손해 안 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상명대는 4등급까지도 좀 유두리가 있습니다. 자, 영어 4등급은 몇 점이죠? 그쵸. 60점, 60점. 영어 60점 맞는 게 목표인데 내가 4등급만 맞아야겠다. 벌써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면 수능 공부 안 해야죠. 영어 60점, 여기는 7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탐구는 한 과목만 공부하면 되죠. 자, 그래서 3년간 경쟁률을 보면 5대에서 뭐 6대1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대1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서는 엄청난 변화폭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지대가 그래도 6대1로 조금 높은 편이죠. 아무래도 캠퍼스가 좀 멀리 있는 상명대의 페널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 입결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과탐은 전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입학처에 들어가서 성적 공개하는 걸 보시겠죠? 그럼 명지대도 그렇고 상명대도 그렇고 들어가시면 아주 친절하게 최근 3년간 데이터를 올려놨는데 요거 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명지대 대충만 보겠습니다. 최고 평균 최저입니다. 어떤 거 보십니까? 그렇죠? 남의 학교 볼 때는 평균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할 텐데 내가 이 학교를 쓰면 뭘 볼까요? 당연히 문 닫고 들어간 점수를 보죠. 70% 초반에서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융합 소프트 그래서 요즘에 컴공이 좀 강세인가 봅니다. 80%까지 살짝 올라갔지만 전부 다 몇 퍼센트에 걸려 있냐면 70% 초중반에 걸려 있습니다. 몇 등급이냐? 좀 쉬운 건 3등급. 내가 좀 못하는 과목은 4등급을 맞아도 잘하면 붙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좀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버리고 그동안 놀았으니 좀 자립갱생한다는 기분으로 고3 열심히 공부해봐야겠다. 정시 올 트리에이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3, 4등급 맞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기본 점수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3점만 맞아도 반타작 가까이 갑니다. 그럼 1년 공부해서 한 대여섯 문제 더 맞추자 라는 정도의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자, 상명대입니다. 70% 컷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평균 최저 최고에서 80%죠. 이것만 딱 보면 제가 야 비슷하다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가 차이 나죠. 깜짝 놀랍니다. 이거 상명대 장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건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명지는 영어를 뺐습니다. 근데 상명대는 영어를 우겨 넣어서 가중치를 먹였죠. 영어 아까 설명드렸죠. 똑같은 4등급을 맞는데 어떤 놈은 70%고 영어는 95%를 때려주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버프가 실립니다. 예전 같으면 이 두 학기 입학처 자료를 가지고 굉장한 혼란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 대학 알림이 자료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지 몰랐는데 같은 기준으로 70% 컷을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70% 컷입니다.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딱 때리면 퍼센트 달라진 거 보이십니까? 아까 전부 다 80 막 중후반 날아가던 것이 70%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70% 제가 맞춰놨는데 보시면 8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7로 시작하는 것들이 꽤 있어 보이죠. 둘 다 인문계 서울에 있고 이과는 용인과 천안에 나눠져 있고 제가 명지대 같은 경우는 용인 캠퍼스를 좀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 데이터가 보니까 0.1이 틀려. 좀 다릅니다. 명진 경우는 학교에서도 70% 컷을 발표하는데 알림이랑 정확하게 정보 공유를 안 하는지 0.5에서 1%까지도 차이는 가 있습니다. 러프하게 보는 겁니다. 70 중반 정도를 목표로 뛴다고 치면 이건 70% 컷이죠. 아까 명지대 경우 보면 문 닫고 들어간 과가 몇 프로 정도 됐냐면 문과 경우는 70% 초반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70% 컷은 꼴등 점수가 아니라 10명 중에 7등 정도의 점수니까 이 정도면 추합으로 붙을 확률이 꽤 높아. 71%문 닫고 들어간 친구는 운 좋아야 붙어.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장단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입시호강 막상 준비하시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고민을 할 텐데 고3 정시 도전 미션 중에 하나겠죠. 2학년 내신이 중위권 이하. 봤더니 막 5도 있고 6도 있고 막 7도 떠 있다. 1학년 때 너무 놀았다. 이런 친구들한테 정도 해당이 되는 녀석입니다. 탐구 한 과목 반영 지정이 없다.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도 물리학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생물지학 같은 경우는 도전해볼 만하고 최근에 지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뒤늦게 공부를 하더라도 1등급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나 3, 4등급을 목표로 단기간에 마스터한다면 과탐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국민대나 숭실대가 이 학교보다는 살짝 한 등급 위에 있는 학교고 수시에서 최저를 기준으로 따질 때는 탐구를 한 과목을 하는데 정시인원으로 뽑을 때는 두 과목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전형 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탐구가 부담되는 친구들이 쓰기엔 조금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 지정이 없다. 하지만 가산점이 있다. 이 가산점은 취득 점수의 5%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려운 과목을 해서 적당히 맞을 거냐? 아우 힘들어. 나 쉬운 과목은 한 문제 더 맞을래. 그러면 한 문제만 더 맞으시면 이 가산점은 퉁칠 수 있으나 굳이 계열을 바꿔서 교차 지원까지 고민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노베이스다. 전에 공부를 진짜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교차 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 포기는 굉장히 신중한 결정이고 정말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내신 4등급, 5등급을 맞으면 이런 고민도 하죠. 내가 4년제를 갈 수 있나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대 중에 좋은 과를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꼭 그거를 신봉한다기보다는 인서울이라는 약간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전문대 같은 경우는 또 고3 내신을 신경 써도 되지 않아도 되는 게 3학년 내신이 안 들어가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마친 상황이면 도전해 볼 수 있고 마무리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시도는 하는데 여학생 경우는 여자만 갈 수 있는 학교가 서울에 6개나 있죠. 그 여대 카드는 꼭 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인서울을 원하는 학생이면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하고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